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 정명스님의 원적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하고 스님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무식에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의 각종 목적불사를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끄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성금 1억 원을 종단에 고시했습니다. 올해 불교계를 결산하는 BBS 뉴스 연말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조계종의 새로운 수행결사 도량으로 떠오른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이 다음 달에 선출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가 김응회, 류한하, 이영경 교수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 정명스님의 원적에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님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스님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원적에 든 우리 시대의 수행자 정명스님.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선언전과 백양사 선언장을 역임한 뒤 봉암사 태고선언 수자를 맡아 평생을 후학을 지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출가 이후 60여 년 동안 토굴과 암자에서 수행 정진해온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승 정명스님의 입적에 각계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정진한 수자셨다며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암사에서 그 정신을 지키며 봉암사를 청정 수행도량으로 지켜오셨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원의 최고 어른인 조실로 모시려 할 때도 능력이 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마다하셨다며 스님은 자리에 걸림이 없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봉암사 대중들은 스님을 조실로 추대하려 했지만 스님은 영원한 수행자로 남겠다며 이를 고사해 태고선언 조실 자리는 아직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님과의 생전 인연도 소개하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봉암사를 찾아 정명스님과 주지 원타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님은 국민의 한 가지 바람은 10년 후, 100년 후에도 그리워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져보는 것이라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셨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다며 스님의 왕생 극락을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불교를 이끌었던 스님들과의 인연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설악산 신흥사조실 오현 스님이 입적했을 때도 비통한 마음을 SNS에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현 스님이 생전 자신을 만날 때면 몰래 용돈을 찔러줬다고 추억하면서 청와대 구경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헌재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모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내년에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의 각종 목적불사를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종단 부실장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윤승환 기획차장 등 장기 근속자 등에 대한 시상이 잇따라 이어졌고 종무원들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 바루저금통 원력에 동참하면서 종무식은 축제처럼 열기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 큰 인연을 만난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내년에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과 3군 사령부 영해법당 건립이 본격화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사찰 건립 사업은 큰 인연을 만나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3군 사령부 영해법당 건립 불사도 설계를 시작하여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원행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 모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이지만 한 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안정적 종단 운영 기조 속에 내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기반이 조성됐다며 세종시 불교문화 홍보 체험관 등 종단 목적 불사도 본격화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세종시 불교문화 홍보 체험관, 12.7 범람 기념관 및 유래 신도시 전법도량,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등 종단의 중요한 불사들도 본격 수질될 채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 종무상은 파키스탄 방문 등을 여법하게 치러낸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수 종무상은 총무부 사찰 교무팀과 포교원 신도팀, 백년대계본부 사무행정팀, 아름다운 동행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특별상은 재무부 시설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종무식으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다음 달 2일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을 보시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100만 원력 결집불사 1억 원,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 피해 성금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습니다. 진제대종사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대작불사의 시작이라며 사부대중은 일심 원력으로 수의 동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지난 2011년 12월 자비나눔기금 1,000만 원 보시를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인 위례 상월선언의 천막결사가 한국불교의 중흥과 수행정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불교계를 결사하는 BBS 뉴스 연말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조계종의 수행결사 도량으로 떠오른 상월선언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명의 수행자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초유의 노천결사에 들어간 지 어느덧 40여일. 하루 한 끼 공양과 14시간 이상 수행, 철저한 묵언, 단 한 벌의 옷과 목욕 금지. 기존 선방과 달리 난방이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서 극한의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바다가이가 될 것입니다. 종단 법통의 상징인 종정 진제대종사는 이례적으로 결제 대중에게 법을 내리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정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상월선언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하며 동안그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에 대오 견성하기 위함이라. 상월선언의 비닐 천막결사는
지난 1947년 성철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주도한 봉암사 결사를 떠올리게 하며 불교계에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특히 상월선언은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수행 결사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외호 대중이 자발적으로 9수행제와 함께 기도 정진에 동참하며 사부대중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행 도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한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번 그 수행이 꼭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국 불교도 중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춥고 힘들고 했지만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던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복귀를 할 수 있는 한 번 정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모든 지금까지 만들었던 업장들을 상월선언 바로 옆에 마련된 무문관에서의 수행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종회 의장단과 종회 의원 스님들의 발길이 무문관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격려와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9분의 수행 문화가 의심하지 말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진심으로 한국 불교를 위한 이렇게 상월선언 개월 한 달을 맞아 선언을 단영한 사찰과 단체만 무려 450여 곳,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누적 인원 5만 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찾아 한국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성회생활 30몇 년 하면서 이번만큼 이제 저들 동료 도반 스님들, 수능배 스님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우리 불장님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상월선언 임시법당 바로 옆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이웃 종교인의 헌신적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 포용과 자비의 상징인 불교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를 주도하며 지구촌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운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 세상이 다 평화로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네 번째, 온 세상 평화 결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신들께서는 그야말로 죽음을 갖고 결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3개월의 동안거 장정에 들어간 한국 불교의 유례없는 천막 결사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수행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제를 앞두고 광주 지역 불교계가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최근 조계총림 제7대 방장으로 추대된 현봉 스님을 비롯해 지역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내 머릿속에만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뜻하게 내 가슴 속으로 녹여서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부지런히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손발은 부지런하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제의 의미지. 법회에선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 매일신문 남성숙 대표에게 빛고울 불자 대상이 시상됐고 2019 빛고울 관등회 봉축 대상은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광고등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경북 안동 불교계가 부처님 성도제일 법요식을 앞당겨 봉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지역 사찰 대덕스님과 신도,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불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 수행,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불교 공부가 뭐냐? 항복이승하고 서정이승하는 두 말만 기억하면 이게 불교 수행법이고 이게 불교 공부법이에요. 마음 억누려야 될 마음은 억누르고 말하자면 이 번뇌심, 생멸심이라고 난리만 합니다만 본래 순수한 참마음 이걸 잘 쓰라는 얘기예요.
안동 불교사업연합회장인 봉정사 주지 도륜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체중생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성스러운 성도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자고 축원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이 다음 달 선출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가 김응회, 류완하, 이영경 교수로 압축됐습니다. 다음 달 동국대 이사회에서 경주 캠퍼스 총장이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이대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경주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4차 회의. 10명의 총장 후보자 가운데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의 최종 선택은 김응회 교수, 류완하 교수, 이영경 교수였습니다. 총추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에 따라 3명이 경주 총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총추위는 앞서 후보자 공개 토론회와 소견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학교를 이끌어갈 미래 비전 등을 검증했습니다.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갈등에 따른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때는 할 수 없었는데 총장이 꼭 해야지만 이 사상국악을 정말 튼튼한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총장이 되면은 그걸 확실히 있는 건지. 최종 후보 가운데 김응회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는 서울 캠퍼스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중심 교육대학 특성화 전략 등을 통해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 브랜딩 및 평판도 전략을 일단 수립하고 학교 특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매력적인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독립대학의 건화 기념에 맞게 우리는 불교와 연관된 교육, 연구, 봉사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류완하 미술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학문 융복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각 분야별 특성화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3가지 키워드로 혁신, 융합,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역을 특성화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학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분야 특성화, 학부 분야 특성화, 실용학부 등 취업이 잘 되고 지역과 융화된 학제를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는 불교 특성화, 지역 강소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불교와 연계된 융복합 교과목을 신설하고 불교 철학에 기반한 교양교육 확대, 선센터 운영 내실화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중립대학으로서의 권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와 차별화되게 불교 실무 전문가를 배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 문화대학을 불교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학과 단위에서 불교와 연계한 융복합 교과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도 불교 사학으로서 위상 제고와 학교 건화 기념인 지혜, 자비, 정진의 구현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동국대는 다음 달 소집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경주 캠퍼스 총장을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지역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과제를 수행하게 될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에 누가 선출될지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금오대선사의 상좌인 창해당 월남대종사의 30주기 달해제가 충북 제천 월악산 덕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조계종 5교구 본사 법주사 삼덕스님과 문도대표 성일스님, BBS 청주불교방송 사장 장산스님 등 3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월남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덕주사 주지 보림스님과 사부대중은 달해제 이후 경내 부도전으로 이동해 부도탑에서 참배했습니다. 금오대선사의 제자인 월남대종사는 평생 모든 행동이 수행의 연속이라는 점을 후학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사찰이 어린이 법회와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포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선행과 보시를 펼친 어린이들에게 칭찬 카드를 나눠주는 보리시장 법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서귀포 복림사의 어린이 법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소곳이 앉아 고사리 손으로 닭의 물을 따릅니다.
어린이 법회 시간에 다도를 배워 오늘 하루는 스님과 불자들, 부모님 앞에서 차를 우려내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정성껏 우려낸 차는 우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데 이어 스님들에게도 올립니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차를 배우며 예절은 물론 정서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모들은 입을 모읍니다. 어린이 다도 법회를 통해서 어른들 못지않게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여기 복림사의 어린이 법회에 다닐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복림사에서 열린 보리시장 법회에서는 선행과 보시를 펼친 어린이들에게 보리카드, 즉 칭찬카드를 나눠주며 격려해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보리카드 점수가 부족한 어린이들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거나 사경 등을 통해 충전을 합니다. 보리시장 법회는 신심을 키우고 어린이들 안에 내재된 보리 씨앗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의 마음은 이제 보리카드를 1년 동안 모아서 오늘 사용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보리 씨앗은 열심히 자라서 우리 내 마음에 내가 원래 부처구나, 내 안에 원래 부처님 계셨구나 믿는 그 순간이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복림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요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복림사 어린이 법회가 지금까지 매주 열릴 수 있었던 것은 포교사단 서귀포 총괄 어린이 청소년 팀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교사들은 내년부터 차량 운행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법회 참석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제가 어린이 청소년팀 이쪽에 또 차기 팀장을 맡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제 애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해서 어린이 법회가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인데 이제 차량 운행 등을 통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애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장터 보리시장에서 어린이들은 학용품과 인형의 문구마켓, 떡볶이와 어묵 등의 먹거리 마켓, 도자기와 양궁놀이 등의 놀이체험 마당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리시장 법회로 올해 어린이 법회를 강화한 복림사는 내년에 반야신경 독송대회를 비롯해 사찰 요리 전문가 진견 스님을 모시고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는 등 천진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사찰과 암자로 구성된 울산 사암연합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성금을 울산시에 보시했습니다. 울산 사암연합회는 울산시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시준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과 백미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울산 사암연합회장 산홍 스님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자 작게나마 동참하게 됐다며 지역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과 보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을 달 항아리를 통해 표현한 예술작품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른 3,000명이 넘는 아라한들이 도자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 깊은 환희로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자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른 성자로 꼽히는 나한. 나한 또는 아라한은 신안과 존경의 대상으로 세상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끄는 아라한들이 도자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달 항아리에 촘촘하게 새겨졌습니다. 무려 3,003위에 이르는 아라한들이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돼 보는 이들을 경이롭고 환희로운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많은 숫자,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할 때 그 먼 고향, 먼 것, 많은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이죠. 거기다가 불법성을 더해서 3,003위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달 항아리와 아라한의 결합은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와 도자 예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4년 3003 위의 아라한들을 화폭으로 담은 전시회를 열어 큰 화제를 모은 적산 스님이 5년 만에 3003 아라한들과 함께 우리 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3003이 아라한을 조성하고 나서 우리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3003을 펼쳐 보이려면 너무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작은 공간에다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가지고 도예공과 인연이 돼가지고 달 항아리와 백자 등에 그려진 아라한들을 통해 관객들은 불교의 선과 깨달음의 세계는 물론 아름다운 도자 예술의 진수도 맛볼 수 있습니다. 3003위의 부처님 제자 아라한들을 10여 년간 조성한 스님의 대작불사는 참된 출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적산 스님이 북한산 노적사 계곡 옆 소나무에서 화두를 들고 수행 정진한 경험을 토대로 그린 소나무들도 화폭에 담겼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동서양의 아름다운 문양에 서예가 접목된 작품들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적산 스님은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파고드는 이른바 화도선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 그림을 통해서 수도를 했었고 또 산매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확인했었고 일생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그렇게 주창하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인 아라한들을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밈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이 종무식을 갖고 기해년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무원들과 합장 인사를 나누고 올 한 해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새해에는 조계종이 종단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표 종단의 종무원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